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별별 상담소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인생의 동반자에서 하루아침에 왼수가 됐다는 제보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또 속상하네요. 제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약 10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소개받았어요. 그 여성은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빛이 좀 어둡고 말수도 적었대요.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 쪽에서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혼자 사는 제보자가 걱정된다면서 막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생활용품도 막 하나씩 다 챙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에 제보자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당신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후에 사실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라면서 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성의 말에 따르면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 내가 이런 신세라서 혼인신고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두 사람 약 2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몸이 아픈 아내를 대신해 제보자가 혼자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병원비를 전부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두 딸도 형편이 좀 넉넉지 않아서 제보자가 딸의 보험료나 용돈도 부담을 했고요. 심지어 아내의 부탁으로 둘째 딸이 이사 간 집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이 약 1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가 울면서 막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정말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딸들은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하겠냐.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아내의 얘기를 듣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 제보자께서는 하십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떼어준다 그 생각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사실은 못했는데 좀 정이 이렇게 좀 들고 집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생 같이 산다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된다 그러고 또 자기는 오직 한 남자 선택은 일편단심 한다. 진짜 그런 말에 수술하면서도 직장도 쉬어야 되고 여자도 뻘이 없는데 회복 기간에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도 충분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장기식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이 장기이식이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식들한테는 뭐 그런 부탁 못 하겠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이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보자, 사실은 남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민하시네. 그렇죠, 고민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서방님으로 모시겠다. 남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식만 지금까지 해주면. 서방님을 안 모셨던 거예요? 약간 그런 말이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장기이식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괜찮다.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도 있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민과 고민 끝에 제보자는 사실혼 관계에 계속 있었고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서방님으로 모실게요. 난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할게요. 라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졌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약속했던 보험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생활이 막막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얘기를 꺼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설이요? 욕설을 하면서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느냐 이러고요. 일단 말투부터 바뀌었대요. 그 수술 전에는 여보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제보자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지 다시 살 수 있게 되니까 일하느라고 집을 좀 떠나 있다가 한 달 뒤에 들어갔더니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짐 마당에 있는 창고에 놔뒀으니까 짐 가지고 가라. 이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이러더랍니다. 자, 수술 전에는 평생의 짝이 될 거라 하더니
장기 떼어주니까 이제는 헌신짝이 됐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를 대신해서 제보자가 아내의 딸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딸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 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제보자가 이번에는 이 아내를 소개해줬던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또 뭐요? 동네에 제보자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아내가 지인들한테 제보자가 내 돈을 노리고 장기를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 아, 그 보험금. 예.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에게 예전부터 만나오던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는 건데요. 장기 이식 수술을 하기 전부터 이 남자랑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주변인들한테 내 남자친구 이런 사람이다, 돈도 많다, 자랑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가족 여러분 거의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 약간 패스 계열 아닙니까? 자, 평생 일편단심이라던 아내의 말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마음 정리 하려는데 딱 그냥 이제 자살해요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당당한 거야. 내 얼굴을 응시하면서 내 가슴에 빛을 뚝 꽂힌 거야 이게. 나 이제 끝났다 했는데 막 그 순간 분노가 치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는 내가 평생 못 잊고 내가 저기 죽어가지고 안에 지옥 간다고 너는 지옥에서도 끌어당길 것이다. 자, 박 변호사님, 그래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좀 제기를 했어요. 상간자 소송이라든지 뭐 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기 이식하면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뭐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 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받아서 재판에서는 대부분 패소하고 아이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뭐 이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뺏기고 뭐 거짓말 당하고 이러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방금 그 표현을 쓰셨지만 양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진짜 장기를 뺏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혼인관계도 거짓말을 했고 분명히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킨 건 맞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장기라고 하는 게 금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렇게 취해 갔을 때 편취했을 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아마 좀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일 수 있다라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법원에서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 제보자분이 그냥 이 재산이 아니라는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 교수님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장기 이식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없던 마음도 생기고 정말 고맙고 평생의 은인으로 사는데 이 여성은 정말 어떤 아까 얘기하신 앵커께서 얘기하신처럼 무슨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이 타겟을 정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뭐 사실은 여성이 아내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임감을 호소하고 사랑을 호소하고 미래를 호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보자께서는 정말 순수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충격적인 정말 배신을 당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